예, 재무 관련해서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좀 큰 오버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 있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수요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그게 기업이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이 공급자인 기업자 관점에서 보면서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이 기업 재무라는 겁니다. Corporate Finance라고 그래요. 예. 반면에 이 그림을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가 바로 투자론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재무와 투자론이 재무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그 경영학 전공을 하면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그 중에 세부 전공을 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세부 전공을 만약에 재무 쪽으로 전공을 한다 그러면 그 핵심 코어 과목인 투자론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세부 전공을 하지 않고 그냥 재무 관리 정도만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보통 경영학과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 관리에서 하는 공부가 보통 기업 재무의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자본 예산론 정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론의 그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이론과 뭐 CAPM 정도,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그 기본이 되는 모형 정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기업 재무와 투자론에 조금씩 기본적인 거 배워서 그걸 재무 관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그 조금 시장 중에 넓은 개념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조금 협의의 시장이고, 그거를 자본시장이라고 하고, 자본시장에서 그 채권은 만기가 좀 긴 채권을 의미해요. 1년 이상. 그렇지 않고 조금 단기 채권도 포함을 시켜서 증권시장 뭐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로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돼요. 그런데 물론 이 파생상품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주고 투자자의 그 어떤 중요한 또 대상이 되는데, 이 파생상품이 좀 복잡한,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재무, 투자론이 기둥이긴 한데,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파생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업재무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파생상품을 포함시켜서, 과거에는 그냥 주식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환 사채라든지 신주 인수부 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하는데 그 안에 이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재무 투자론에서도 파생상품 공부를 하긴 하지만 별도의 과목으로 이걸 만들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의의 자본시장 또는 증권시장 해서 증권시장론, 자본시장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금융시장론이라는 게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면 사실 금융기관은 존립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금융기관 경영론 또는 금융기관론 뭐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 금융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 경영의 핵심은 사실은 위험 관리가 돼요. 금리 위험 관리, 신용 위험 관리, 환율 위험 관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시장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과 투자자들, 이 현대 그 재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글로벌해진단 말이에요.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에 대한 얘기도 투자론에서 조금 하게 되고, 또 글로벌 파이낸싱에 대한 얘기도 기업 재무에서 하게 되는데, 요거를 또 별개의 과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뭐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 글로벌한 그 타픽으로 요거를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국제재무론 또는 뭐 조금 더 기업재무랑 연결시키겠다면 국제기업재무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든 두 개의 그 기둥은 뭐다? 기업재무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투자론이 이게 재무의 두 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투자론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투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 이제 현대 투자 이론이 5, 60년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해리 마코비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일 현명한 투자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이건 보수적인 투자자이건 상관없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의 대상인 그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가 되는 금융시장은 과연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쉬운 시장일까? 이런 주제를 효율적 시장이라는 토픽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면,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면 그 관련 정보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대상인 금융시장은 결론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7, 80년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8, 90년 지나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보다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매크로 파이낸스에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몇몇 가지 퍼즐들이 있고, 또 이제 재무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또 여러 가지 일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여기서 다 다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를 소위 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다뤄지게 돼요. 여기선 주로 위험 자산인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CAPM, APT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파마 프렌치 모형 같은 것들이 다뤄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면 더 복잡한 모형들이 여기서 이제 다뤄집니다. 이 모형들은 다 스태틱한 모형이에요. 이제 좀 다이내믹한 모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부에서는 다뤄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주식 관련된 위험자산이라고 보면, 이제 채권은 조금 특수한 형태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수익률 곡선, 또 이와 관련된 기간 구조 이론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관련해서 선물 선도 관련해서는 이제 코스트 오브 캐리 포뮬라라는 게 있고, 또 스왑이라는 또 조금 선물 선도와 비슷한 상품이 있어서 그것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관련돼서 또 다양한 옵션 평가 모형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근데 이런 주제들은 전부 투자론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심축이라고 보는 기업 재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실물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이 돈 벌리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느냐, 이 주제가 자본 예산론 캐피탈 버지팅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NPV가 순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라는 거예요. NPV가 0보다 큰 사업을 벌려라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그러면 조달을 하느냐 하는 게 자본 조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식과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섞는 게 좋으냐? 요거는 자본 구조예요. 어떻게 섞어야지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자본 구조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번 돈은 어떻게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려주느냐. 이것이 배당 정책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적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상관이 없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다 배당 주제입니다. 자본 구조, 자본 예산. 그래서 이런 게 기업 재무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재무 관리에서는 자본 예산까지 공부하고 시간 여력이 좀 남으면 자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보통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요 세 가지 주제는 다 장기 재무 결정입니다. 장기 재무 결정이에요. 장기 재무 결정인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 주제가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로 보유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결정인지, 또는 재고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지 좋은 건지,
또는 외상 매출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등의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다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재무의 주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재무의 핵심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미국이 이 재무 관련해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보면,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인수합병이 이게 시기적으로 유행을 하다가 좀 덜 유행을 하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를 이걸 별도의 과목으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그런 트렌드가 이제 시장에서 아주 핫한 그런 경우에는 인수합병론,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주제로 가리키기도 하는데 보통 기업재무에서 다뤄지죠. 그리고 기업재무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본예산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저 기업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NPV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의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임 이론과도 좀 연결이 되고, 그런 거는 뭐 이제 또 조금 다른 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환경이 글로벌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다국적 기업의 자금 조달, 다국적 기업의 투자, 다국적 기업의 배당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웠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세팅에서 이제 환율도 알아야 되고 국제 금융 시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금융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해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 위험 관리, 환율 위험 관리, 신용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돼서 이 위험 관리를 또 별도의 토픽으로 기업 재무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이상 학교에서 재무를 어떤 식으로 가리키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